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하루 종일 몰아치는 비바람이 야속한 하루였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도로 침수 등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의 이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인천 연안부두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바람까지 불면서 바다 파도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풍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한라산에는 오늘 하루 최고 600mm가 넘는 비와 강한 바람에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백길과 하늘길도 차질을 빚었는데요. 제주공항에서는 급변풍으로 오후 들어 항공편이 60편 넘게 결항되고 지연 운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휴가 즐기러 왔는데 지금 결항이 돼가지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항공편 다시 알아보려고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섬을 오가는 여객선이 높은 파도에 오전 8시 이후부터 모두 결항됐습니다. 완도와 여수, 고흥 등에서도 40개 항로 50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들은 강풍이 더 강해질 경우 내일 오전부터 통제될 수 있어 출발 전 여객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지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만 24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전남과 경남, 부산, 제주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두 번째 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어린이날 행사와 축제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고 기온도 예년보다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 어린이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된 거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잠수교에서도 예정됐던 행사가 궂은 날씨로 취소됐는데요. 오전부터 쏟아진 비가 아직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잠수교에선 오늘 밤 11시까지 차량 통행을 막고 사람들이 차도를 걷는 뚜벅뚜벅 축제가 예정됐지만 취소됐는데요. 이처럼 어린이날 대표 볼거리들이 모두 축소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붐벼야 할 놀이터가 텅 비었고요. 악천후로 대부분의 놀이기구가 운영을 멈췄고 동물원도 오늘은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비 오니까 동물들도 못 봐가지고 아쉬워요. 놀이터 다 젖어서 못 이용해서 아쉬워요. 애기도 이제 해가 쨍쨍하면 더 밝고 신나게 뛰어놀 텐데 지금 또 이제 비 오고 하니까 이게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이러니까 이제 이 좀 행동에 제한이 되니까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프로축구는 경기를 진행했지만 날씨 탓에 빈자리가 많았고 프로야구도 5경기 모두 우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비는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고 남해안은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최대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결국 불출마하고 이 영남권 친윤으로 분류되는 추 의원이 막판에 합류하면서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충청권 4선 이종배 의원, 대구 3선 추경호 의원, 수도권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이 맞붙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고심 끝에 가장 마지막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로 다퉈서
가려고 하는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심을 하게 된 것이다. 추 의원은 친윤이긴 하지만 비교적 색채가 옅고 대야 협상력이 좋다는 당내 평가가 많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임 윤재욱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 출신인 만큼 도로 영남당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며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 대항마로 부산 의원들 사이에선 비윤 김도욱 의원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후보자 구인난으로 선거일까지 미뤄진 가운데 추 의원이 김 의원과 의견을 교환하며 결국 출마를 결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채널A에 여러 후보가 나선 건 잘된 일이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돼야 대야 투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은 오는 9일입니다. 친명이자 강성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대야 전투력과 협상력이 원내대표 선출의 가장 큰 조건이 될 전망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는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미 안철수 의원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는 등 내부 표단속 역시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면서 이 국민의힘은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재의결을 할 경우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터라 각종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후 재의결 시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할 때 197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법약권이 180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할 경우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회의 불참자가 있다면 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통과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현재 민주당이 힘자랑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권에서는 당내 이탈 움직임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숫자와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본회의 불출석 사유를 내는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본회의 참석과 반대 표결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에 열고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좀 양심적으로 이번 만약에 재의결이 온다면 투표에 임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1호 당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어린이들을 이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 행사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행사 때와 달리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 여사는 4개월이 넘도록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사인은 못 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친구.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힘차게 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화이팅!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오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같이 참석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네덜란드 순방을 이후로 140일 넘게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공개 행보를 재개하기에는 부담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게 특검의 명분을 줄이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김 여사가 공식 행보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거친 표현으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인데 오늘도 서로를 향해 의사로서 수준이 의심된다, 훈수를 둘 자격이 없다면서 거세게 치받았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늘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의사 정도 되는 사람이 수준을 의심케 하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어제 홍 시장을 향해 돼지 발정제까지 거론하면서 저격하자 맞받아친 겁니다. 임 회장은 홍 시장이 오늘 또 글을 올리자 몇 시간 뒤 SNS에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 모의에 동참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준 운운한다고 공격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제 홍 시장은 SNS에 국민 80%가 찬성하는데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느냐며 의사는 개인이나 추사가 아닌 공인이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이 어제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시장을 하는 게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그러니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사들을 비난을 해가지고 의료 현장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정말 나쁜 모습이죠. 홍 시장이 의료 정책에 심도 있게 고민한 적이 있느냐며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세운 적이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의료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훈수질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채널A에 임현택 회장과는 상대하지 않겠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전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7, 25, 55, 8. 복권 당첨 숫자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떤 숫자들입니까? 네,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인 최상병 특검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숫자들입니다. 지난 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시사했죠. 지금으로선 28일 본회의 때 재의결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재의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이탈하는지에 최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탈표와 관련된 숫자들이라는 건데 그 의미를 좀 알려주시죠. 숫자 17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입니다. 전원 참여한다면 3분의 2인 197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까지 범야권 총 180명이거든요. 여권에서 17명만 이탈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25도 비슷한데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출석 인원이 줄어들수록 찬성에 필요한 표수도 줄어들겠죠. 만약 여당에서 25명만 본회의에 불참하면 출석 인원이 270명이 되죠. 그 인원의 3분의 2, 즉 범야권 180명만으로 찬성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17명 이상의 찬성표를 25명 이상의 불참자를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불참자는 민주당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저 숫자만큼 이탈을 해도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참여를 해야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이탈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55는 뭡니까? 바로 22대 총선 국민의힘에서 낙선한 의원 수입니다. 이 55명의 의원들 중 대통령이나 당에 대한 불만으로 본회의에 아예 안 와버리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에선 이들을 공략해야 하고 정부 여당에선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숫자 8은 뭡니까? 네, 8은 지금은 아니고 22대 국회에서 중요해집니다. 재의결하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다음 국회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명으로 늘기 때문에 3분의 2인 200석까지 단 8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미 안철수 당선인 등이 찬성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탈표가 있을지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보이는데 이 국회에서 무슨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의원실입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방을 빼주는 의원들의 짐 정리가 한창인데요.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도 벌어집니다. 의원회관은 전통적으로 전망이 좋고 이동이 편리한 5에서 8층 앞쪽 구역이 인기인데요. 이 자리에 우선권이 선배 의원들에게 있는 만큼 이미 여야 중진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층, 6층, 7층, 8층이 인기라는 건데 4년이나 써야 하니까 뭐 좋은 방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중에는 이 방 번호에 의미를 두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3선 고지에 오른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지난 8년간 머물러 온 325호를 또다시 노리고 있습니다. 저층인 만큼 상대적으로 인기는 없는 곳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방이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숫자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4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박지원 당선인도 예전에 써오던 615호에 재입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본인이 직접 실무 작업에 참여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요, 이 전직 대통령들이 썼던 방들도 인기가 다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620호, 한때 친박계 집결지로 불리면서 여권에서는 인근 의원실들이 큰 인기였다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사정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16호부터 623호까지 머무른 현역 의원 8명 중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빼고는 이번 총선 당선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치나 상징보단 엘리베이터 옆처럼 실용성을 중시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5월 중순까지 방 배정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방에 배정되든 장소나 위치보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4년간 좋은 활동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채거리에 모이는 청소년들, 일명 경의선 키즈들이 이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한 학생이 자해소동을 벌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이 헐레벌떡 달려갑니다. 인근에서 대기하던 순찰차 2대도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지난달 경의선 채거리에서 13살 청소년이 자해를 했는데 현장에서 경찰이 발견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그 학생 무리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일이 났다고 좀 한 학생이 이제 손목에 자해를 한 흔적이 있었고 붕대 등으로 지혈하고 경찰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은 응급 조치를 했고 청소년은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의선 키즈는 일본의 불안정한 청소년 무리인 지뢰개를 모방하는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옷차림외에 몸에 흉터를 내는 것까지 유행처럼 따라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의선 키즈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동 순찰대를 배치하고 거점 순찰을 하는 등 돌발 행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2월 경의선 채거리 인근 청소년 비행 관련 신고는 25건. 올해 1월에서 4월 관련 신고는 18건으로 돌발 상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단속 외에 청소년이 쉽게 들러 상담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7년을 선고한 1심보다 4년 적은 3년형을 선고한 건데 공태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기자, 사건 설명부터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경기 김포시 대곤면 텃밭에 40대 친모가 생후 2, 3일밖에 안 된 딸을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2016년 8월에 태어난 아기가 7년 뒤에서야 유골로 발견된 겁니다. 7년 동안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당시 현장에 아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당시에 11살이던 아들도 엄마의 범행을 현장에서 지켜봤고 수사기관은 친모에게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친모는 덮은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네, 이미 아들이 있던 친모는 2015년 소개팅 어플로 남성을 만났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친모는 입양을 보낼 수 있는지 병원의 절차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친모가 자식을 살해한 건데 형량이 4년이나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친모가 경제 사정이 궁핍해 아들마저 못 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양도 불가능했고 출산을 들키면 그간 도움을 준 부모와도 인연이 끊길 것이란 걱정에 우발적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를 묻었는데 우발적 범행이다.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네, 우발적 범행이란 욱하는 마음에 순간 범행한 경우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산모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죄가 폐진되기 전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원래 엄마가 출산 후 2개월 이내 아기를 살해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낮게 처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산모가 출산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낮은 형량을 뒀던 건데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네, 세월에 따라서 유행하는 선물도 달라지나 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이 장난감 대신에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를 선물로 받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레코드샵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오픈런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영업 1시간 전부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명동의 한 음반 매장 앞에도 비를 뚫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인기 아이돌 팝업 스토어엔 앨범을 사러 온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호출 알람 받으실 분들만 와주세요. 앨범엔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가 무작위로 들어 있습니다. 장난감보다 포토카드를 받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아요. 한 달 전, 2달 전, 그때부터 졸라요. 매일 졸라요, 매일. 예전에는 선물 같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사줬는데 요즘에는 포토카드 때문에 집에서 6시에 나왔어요. 멤버별, 사진별로 가격이 다른데 한정판은 평균 시세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원영이 언니 포카가 되게 비싸고 인기가 많아요. 100만 원 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시세킹이라고 불러요. 반면 어린이 장난감을 파는 완구용품 시장은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이 울상입니다. 그때는 바닥이 안 보였었어요. 사람이 많아서. 10명이다 치면은 지금 한 2명 정도? K-팝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날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이 국내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대파나 양배추 같은 신선식품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인데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중국산 채소를 검색해봤습니다.
중국산 대파 5kg이 9,900원에 판매됩니다. 시장에선 800g 한 단이 3,500원, 5kg 조금 못되게 사도 21,000원이 넘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도 채소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합니다. 양파도 그렇게 한 달에 옛날에 2만 얼마라고 지금 3만 원이에요. 대파도 이제 2,800원 갔다가 지금 3,500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 채소가 전년 대비 12.9% 크게 뛰며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대파 수입량은 4,33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4% 폭증했습니다. 양배추도 171% 늘었고 당근과 양파도 각각 12.4%, 7.5% 증가했습니다. 이제 수입하면 보통 이제 중국에서 식자재용으로 수입할 것 같은데. 실제 온라인 마켓에서 중국산 채소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대체로 가격이 싸서 중국산을 구매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은 꺼림칙하다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국산에는 아는 거는 국산만 먹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양배추, 당근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하면서 당분간 수입 농산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남성이 미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현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주택가 앞 도로가 출동한 경찰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주택 안에서는 현지 경찰들이 무리지어 나옵니다.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LA 현지 경찰관의 총격에 사망한 건 현지 시각 지난 2일입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이 남성을 정신치료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이 벌어진 겁니다. Then it sounds like officers were requesting a backup, and then shortly after that, they went into this residence and may have found a gunshot wound victim. LA 경찰은 남성이 큰 부엌칼을 들고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이후 총격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며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현지 우리 총영사관 관계자는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LA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LA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졸업식장까지 번졌습니다. 반면 유럽에선 반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양진영, 극단을 향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졸업식 도중 갑자기 학사 모리슨 학생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무대 앞으로 이동합니다. 축사자도 당황해합니다. 미국 미시간대 졸업식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돌발 시위를 벌인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이들은 학사모를 쓴 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보스턴, 오하이오 등에서도 졸업생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펼치며 단상을 점거하는 등 최근 미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졸업식장까지 번진 겁니다. AP 등 외신들은 컬럼비아 대학 등 일부 대학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졸업식을 취소했고 다른 대학도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 대학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반팔레스타인 시위가 열렸습니다. 스웨덴의 대형 음악 축제장 앞에서 남녀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우며 이를 온라인에 생중계했습니다. 쿠란 소각은 지난해 행사 때도 벌어져 스웨덴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외교 분쟁으로 번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생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부터 진행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단계적 종전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 미국 전차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5선 취임식과 러시아 최대 국경일인 전승절을 앞두고 전리품을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겁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미국 성조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미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가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인데 폭격을 맞은 듯 궤도 바퀴가 찌그러져 있고 차체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가져온 서방 무기 34점을 전시한 겁니다. 행사장 주변에 걸린 깃발에는 승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이겼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애국심을 드러냈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я испытываю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за наших ребят, которые ведут это тяжелое сражение, проходят достойно. Силу России, и увидел ее мощь, и я не сомневаюсь,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Как-то так.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취임식을 앞두고 열린 이번 전시회가 전쟁 승리감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날을 기념하는 전승절도 취임식 직후여서 사실상 서방 국가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던 지난해 전승절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전차 한 대로 퍼레이드 포문을 열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군의 군사 지원 전까지 병력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 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황사,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이상기후가 사막화를 부추기면서 누런 모래바람이 전 세계 곳곳을 뒤덮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먼지로 뒤덮여 하늘이 온통 노랗습니다. 신호등과 자동차의 전조등만 빛이 보일 뿐 앞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1000km를 날아온 황사가 남유럽 그리스 아테네를 뒤덮은 겁니다. 평소 하늘과 비교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Ήταν όλα πορτοκαλί, πραγματικά φαίνονταν λες και είμαστε στη Σαχάρα. Περιμέναμε τις καμήλες να έρθουνε. 중동 이라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은 텅 비어있고 도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차들이 서행 운전을 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한 달 동안 시민 5,000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جينا قبل فاحنا على تاذن شنو اني قوتي بدا يدل فمن ستطاب بعد كلها في ترمج. 현재 세계에서 한 해 발생되는 황사는 약 20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황사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사막화가 되는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삼림 파괴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도 사막화를 부추기는데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열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의 면적도 최근 한 세기 동안 10%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매년 경제적 피해가 총 국내 총생산 GDP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황사가 외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مشکلات سدسازی‌ها در ترکیه سدسازی‌های ترکیه 이란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튀르키예의 댐이 황사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이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한반도 황사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받는 중국은 지적하는 한국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中国舆论没有因为蒙古国可能是上一站而加以指责。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자 유엔까지 나서 황사 대응을 위한 연합을 꾸리고 황사 관측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니까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과학자는 거고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황사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대책도 이해 국가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황사 감소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60세의 나이로 미인 대회 1위를 차지한 이 아르헨티나 여성이 동안 비결을 밝혔습니다. 이세아 기자가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 미인 대회 미스 유니버스의 아르헨티나 지역 예선에서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표로 뽑힌 알레한드라 로드리게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변호사와 기자로 활동 중인 로드리게스의 나이는 올해로 60살. Fui incentivada por amigas que me decían que me tenía que presentar, porque yo también tenía ese prejuicio de la edad. 그녀는 참가자 34명을 제치고 우승할 수 있었던 동안 비결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꼽았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한 식단, 비타민 보충제를 먹고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며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형수술 대신 운동을 즐긴다며 일주일에 3번 체육관을 방문하고 산책과 조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미모 유지 비결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동반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가 낫다며 수년 전에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오는 25일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에 출전해 다른 지역 참가자들과 겨룰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의 당찬 모습, 반려견 순찰대로 활약 중인 호두가 요즘 화제입니다. 서울에서만 이 1,400마리의 반려견 순찰대가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3살 포메라니안 강아지 호두.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성동구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돼 활약 중입니다. 견주와 함께 수시로 산책하며 망가진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으면 경찰 등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작은 체구, 귀여운 외모지만 당찬 모습에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옷을 입고 있는 강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요. 사회의 그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봉사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인 호두와 함께 이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취지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 성동구에선 호두를 비롯해 반려견 순찰대 46개 팀이 활약 중입니다. 엄마 여기 버릴게. 쓰레기는 거의 한 봉지 이상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강북구에서 활약 중인 깡치는 지난달 길에 쓰러진 주취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떤 남성분께서 건물 입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를 해서. 지난 2022년 시작된 반려견 순찰대는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고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침착하게 행동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여 건의 경찰 신고, 2,200여 건의 생활 불편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반려견 순찰대 1,424팀이 현재 활동 중인데 상시 모집을 통해 2,000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이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흡연권보다도 이 보행자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컨벤션 센터. 건물 바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행법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 실외까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흡연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실외는 실내보다 간접 흡연 피해가 적다며 흡연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실외라고 해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공장소는 간접 흡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유로운 흡연보다 간접 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흡연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시설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또 확산이 잘 되잖아요. 그 사람들 꽤 멀리 떨어질 때까지 그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숨을 참고 막 지나가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이 많습니다. 반면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흡연을 하고 싶어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또 아무 데서나 피우게 되고.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흡연권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중국 무대에 섰습니다. 한류 제한령인 한한령 여파로 중국 순회 공연이 취소된 지 8년 만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But I was so happy to come back to China. 공연을 마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A beautiful Chinese song. My pronunciation is. 앵콜로 준비한 중국 노래도 큰 환호를 받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그제 중국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이탈리아 이모지치 합주단과 함께 협연을 했습니다. 8년 만에 중국 공연에 중국 현지 팬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언론도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에 흠뻑 빠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씨는 앞으로 클래식 음악과 중국 전통악기 음악을 결합해 색다른 콘서트를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용기를 가지고 가보는 거. 내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 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제가를 불렀고 매년 중국에서 공연을 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8년 동안 중국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영화 파묘가 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매진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유화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세찬 비와 함께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비바람이 이어지는데요. 이 비는 내일부터 오락가락하다가 모레쯤 그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더 내립니다. 시간당 30mm의 비와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의 양 보시면 지리산 부근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중부는 최대 60mm, 남부는 최대 8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9도로 20도를 밑돌며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동과 남부는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ECD의 아동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 설문에선 우리 어린이 10명 중 3명이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는데 정작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하루에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2시간이 채 안 됐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위태롭고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해주십시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